녹내장이란 뭘까? 기원은 기원 전 400년 전 그 당시 기준으로 녹내자란 말은 현재의 녹내장과 다른 개념의 단어로 실명을 유발하는 광범위한 안과 질환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그 속에는 지금의 녹내장을 비롯해서 백내장과 같은 질환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초록색을 뜻하는 녹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병에 걸린 눈이 청록색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심한 통증과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급성 녹내장이 안압과 상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눈의 편두통, 동공의 두통이라는 표현으로 10세기에 기술되기 시작했고 지금의 녹내장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입니다. 그래서 실명을 뜻할 정도로 녹내장은 난치병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현대의 빠른 발전으로 녹내장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리되었고 다양한 치료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녹내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정확한 녹내장의 발생 기전을 연구 중이고 그래 관련된 눈의 구조물들 사람의 눈은 인정마다 이렇게 각막, 수정체 이렇게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유리체가 있고 시신경, 홍체, 전방, 후방, 모양체 이렇게 섬유조, 실렘관, 질결관 이렇게 적적 있는데 정의를 하자면 녹내장은 높은 눈썹의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보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높은 안압이 높으면 눈속을 지나는 시신경의 압력 때문에 눌리게 됩니다. 눌린 시신경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식물의 줄기가 제대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점점 말라 비뚤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안압과 높은 안압의 정의는 뭘까요? 녹내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압을 측정했더니 대부분 10에서 20mHg 정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대략을 알기 쉽게 10에서 20 정도의 안압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비정상은 아닙니다. 원래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안압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안압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정도의 안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안압이 25mHg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높더라도 나의 눈에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는 정상인 것이고 안압이 15mHg 정도로 정상 범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신경이 부담을 느껴서 점점 약해진다면 나에게는 높은 안압으로 봐야 합니다. 신경섬유 항반 시신경 손상은 크게 눈속을 지나는 부분인 시신경 유도 및 신경섬유층과 그 눈 밖에서 뇌까지 연결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녹내장에서 주로 약해지는 부분은 눈속을 지나는 부분입니다. 시신경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고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시신경 유두가 함몰되고 신경섬유층에 결손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다 비슷한 말입니다.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야 결손, 녹내장의 정의로 높은 안압 때문에 눈속의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함몰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상에서 초기 녹내장과 말기 녹내장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네요. 실제 시야가 결손이 되면은 보이는 것이 점차 어두워지고 안압이 높다고 항상 시신경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압이 높긴 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아직 없는 등기를 고안압증이라고 합니다. 고안압증은 말 그대로 안압이 높은 상태로 정상보다 안압이 높지만 아직 시신경 손상과 시야 결손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안압증은 엄밀히 말하자면 녹내장은 아니지만 녹내장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신경이 약해져 있다고 항상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초기에는 시신경이 약하더라도 실제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현재 안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야 검사에서 아직까지 이상 소견이 없으면 시야는 정상으로 간주하고 이 상태의 녹내장을 시야장애 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때부터 진행을 잘 억제한다면 시야 결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신경 검사와 시야 검사에서 녹내장과 비슷한 소견들이 보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녹내장을 부르기에는 애매한 상태를 녹내장의 증이라고 부릅니다. 녹내장의 빈도와 분포는 녹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에 중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내장의 빈도와 분포는 나라와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시행된 역학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인 백인의 경우에 약 2%, 흑인의 경우에 약 4.7%에서 녹내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양의 경우 91년에 일본에서 시행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의 성인의 녹내장 유병률은 3.5%로 녹내장의 종류로 살피면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 0.58, 정상 안압 녹내장이 2.4%, 원발이 0.34, 기타 녹내장이 0.60, 고안압증이 1.37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요약해서 녹내장 나이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녹내장의 유병률은 4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약 3에서 4%로 특히 정상 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인의 녹내장 역학조사는 한국인의 녹내장 역학을 알기 위해서 한국녹내장학회에서 농촌 지역인 금산군 남일면에서 2007년부터 40세에서 이렇게 1928명 중에서 1532명 79%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작했는데 원발 개방 녹내장의 유병률과 위험 요인, 폐쇄각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역학조사의 방법과 대상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남일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신질환 유무, 안과질환 유무를 묻는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시력검사, 골절값 측정, 세극 등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죠. 원발 폐쇄 안압의 분포를 보니까 0. 안압이 그렇게 나타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전체 녹내장 유병률이 4.5%였다라는 거죠. 녹내장의 발생 기전과 위험 요인들은 녹내장의 발생 기전에 시신경 이후도 높은 안압이 이렇게 왜 생길까요? 혈압일까요? 안압이 정상은 저렇게 혈관인데 말기 녹내장은 막혀버린데 시신경 이후도 높은 안압은 푹 꺼졌네요. 이렇게 시신경 소실이 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압력에 의해서 눌리는 것 외에 시신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녹내장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상 안압 녹내장처럼 안압이 많이 높지 않은데도 시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혈액순환 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상 안압 녹내장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편두통이나 말초 혈관 질환, 혈액응고 이상 등의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되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높은 안압에 의해서 시신경이 눌리는 것과 시신경의 혈액순환 장애는 각각 따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내장 위험 요인은 도대체 나에게 왜 녹내장이 생겼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렇게 왜 높을까? 이렇게 비록 원발 녹내장의 발생 원인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경우에 녹내장이 더 잘 생기는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눈에서 녹내장이 잘 발생하는지 찾아보면 눈 자체의 위험 요인들은 안압, 녹내장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높은 안압입니다. 안압이 높거나 변동이 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녹내장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압, 시신경 유두의 모양, 같은 안압이라도 시신경 유두의 함몰이 크거나 양안의 함몰이 비대칭이거나 시신경 유도 주위에 위축이 있는 경우에 시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눈의 굴절 상태, 근시안의 경우에 오목렌즈 개방광 녹내장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자체의 형태 이상 등 전신적인 위험 요인들은 나이와 인종, 가족력이라 당뇨병, 고혈압, 편두통, 말초신경질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녹내장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편두통이나 말초신경질환, 갑상선질환, 자가 면역질환들도 녹내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녹내장은 높은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놀리거나 눈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20대에도 녹내장이 생기나요? 저는 이제 20대인데 녹내장이라니요? 근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던 20대 대학생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러 안과에 갔다가 녹내장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노장 정밀 검사 결과 양쪽 눈 모두 정말 녹내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한쪽 눈은 아주 초기 상태였지만 반대는 시경이 제법 많이 약해져서 시야의 아래쪽 절반 정도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녹내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20대인데 이 나이에도 생기나요? 젊은 사람에게도 생기는 녹내장. 녹내장은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점차 약해지면서 보는 범위가 조금씩 좁아지다가 말기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젊은 나이에 생기는 녹내장의 중요한 원인은 고도 근시와 녹내장 가족력.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발 개방 녹내장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젊은 나이에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고도 근시와 녹내장의 가족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근시가 있다고 다 녹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저 사진, 시신경 변형 초음파에서 저렇게 녹내장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초기 발견이다. 설명이 되기 전에 애매하게 안과 검진을 통해서 살펴보자. 유전이라 녹내장 관련된 여러 유전자가 발견되었지만 유전자 이상만으로 녹내장의 발생이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유전이라고 녹내장의 진행은 앞서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 이야기하면서 시신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보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나빠진다.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의 녹내장을 얼마나 빨리 진행하고 있는가? 진행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진행의 속도, 일부 급성 녹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녹내장은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녹내장에 의한 식이능 저하를 소리 없이는 실명이라고 부릅니다. 녹내장을 시력도둑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녹내장이 결국에는 실명될 수 있는 병이라던데 그렇다면 몇 년쯤 지나면 실명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실명들에 대해서 몇몇 연구가 있습니다. 고아원합증을 제외하고 전형적인 원발 개방광 녹내장. 다행스러운 것들은 이들 조사는 지금보다는 녹내장의 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을 교정을 하고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아나미 정상 범위보다 높은 녹내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 정상 아남 녹내장은 진행이 더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녹내장의 종류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몇 달 사이에 정상에서 말기 농락이 되어버린 환자의 시경경의 유두는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갑자기 진행의 판단, 녹내장의 정의가 시진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보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녹내장이 더 나빠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진경의 변화와 보이는 범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경섬유가 검사의 주기는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대부분의 녹내장은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다. 라고 했네요.